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있다고 공격했는데 여당에 제안합니다. 민생합시다. 제발 민생합시다. 야당 탄압이 민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도 민생은 아닐 것입니다. 대법원장 내쫓으려고 안간힘 쓰는 것이 민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특별부 재판부 만들겠다는 것도 민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난 현장을 외면하고 예능 출연하는 것 민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석 앞두고 전 방통위원장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것 민생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 동안 드러난 민심은 딱 한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과 내수 침체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이제 살기 어렵다는 말로 표현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간 20대의 실질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대입니다. 같은 기간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이 11.1%나 상승했습니다. 청년 고용은 그만큼 질이 떨어졌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살릴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강구합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7월에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국민 혈세를 마구 뿌렸는데 8월 소비 판매는 오히려 전월 대비 2.4%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결국 소비 쿠폰은 반짝 효과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뿌린 소비 쿠폰, 지역화폐, 각종 포퓰리즘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만 32조 원, 내년에는 3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400조 원대 진입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 한 명이 2,83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한 발짝도 진전이 없습니다. 고율 관세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집값을 보면 국민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좌파 정권은 곧 부동산 폭등이다라는 말이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왜 좌파 정권만 들어오면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정부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기둥인 2030 청년들의 분노는 이제 한계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자행되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부자 동네의 부동산 폭등, 반기업 친노조 성향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미화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 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미래를 위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 준칙을 도입합시다. 둘째,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 협상 함께 해결합시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세 협상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관세 협상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데 함께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막가는 행태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민주당 공화국을 넘어 이재명 왕국으로 폭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파제는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의 삼독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답게 여당보다 유능한 제1야당답게 이재명 정권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견제하겠습니다. 107명 국회의원 전원이 민생 싸움꾼이 되어 국회와 민생 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싸우고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당수통위원장 말씀이 주셨어요. 지금 박범계 의원은 경찰이 순진했거나 의혹 과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박지원 의원도 오늘 그 말에 공감한다면서 좀 경찰과 손긋는 모양새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통상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장관급이나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 전에도 그 이전에도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청구할 때 적어도 장관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신청할 때도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는지 통상의 업무 관행에 따른다면 협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긋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영장을 신청하면서 또 청구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실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무엇라고 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채널의 손입니다. 그 지방선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추석 민심 들으시면서 이제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지역 민심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지역이 있으시다면 어딘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고스톱파트로 분류되는 뭐 영남이라고 보시는지. 우선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더 잘
견제해달라는 견제와 경제를 조금 더, 즉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잘 살펴달라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민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야당을 향해서 민생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여당이 민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당과 정부가 내팽개친 국민의 삶, 경제를 야당이 국민의힘이 더 잘 살펴달라는 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경제와 견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충청 지역 그리고 부산, 서울 이 정도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혹시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원인과 대책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랑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10월부터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의 3대 개혁 밀어붙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중도층의 민심은 저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중도층의 민심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중도층의 민심은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든 야든 지금 정치 공세에 휘말려서 여당의 계속된 특검이나 야당 탄압 이런 것들에 결국은 매몰돼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도층의 민심이 여당에게서 떠나고 있고, 그런 떠난 민심이 국민의힘에게도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어떤 것도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3대 개혁이라고 하지만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정쟁적인 것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향해서 민생하자, 야당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학업의 뜻이 없는 것은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다루는 아까 전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 공식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여러 가지 흡입제 제안 해주셨는데 이 내용 구체적으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의 그 제안책 방법이나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여당도 대통령실도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뭉개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여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나라빚 늘리면서 퍼주기만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청년과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준칙을 도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데요. 민주당에서 계속 조희대 대법관 나와서 신문에 나와서 증언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는 게 먼저 아닐까요? 여지껏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 말씀만 하고 마무리 말씀만 했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동안의 입법부의 자제였습니다. 입법부가 그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헌법 원리에 따른 입법부의 자제였습니다. 그 자제력을 잃고 지금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끝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질서를 깨는 그런 무리한 발상과 겁박을 하기 전에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험감사기관에 필리버스터 같이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아직 가능성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저는 어느 법안이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법안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면 그것이 저희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든 반대하는 법안이든 그 법안의 내용, 법안의 필요성,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그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그런 치열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법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보고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신 것도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하셨는데 그거로 이제 제주지사 그리고 이제 사상 유족들이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유족 상처를까지 설파하는 행위라고 이런 비판들이 나왔으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영화를 관람하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희생을 기리고 역사가 평가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희생이 어떤 경우에도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과 역사적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진실을 완벽하게 그대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보는 관점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조명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 달리 보는 시각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저는 역사적 진실 발견은 어려워진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전쟁 2도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입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서로 증명하고 검증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영화를 보는 것 자체로 문제 삼거나 제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그 희생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오히려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4개를 연달아 올렸어요. 추석 민심 시리즈인데 첫 번째는 윤석열 풀면하면 안 된다. 내란법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검찰개혁 흐지부지 되면 민주당 폭로만 한다. 세 번째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 주셨지만 민생지원금 너무 좋다라는 추석 민심이 있었다. 네 번째는 내란당 뻔뻔하고 염치 없다. 빨리 해체시켜라. 이런 민심이 있었다. 좀
네 가지로 조목조목 파트를 나눠서 언급을 했어요. 내란 고찰개혁, 민생지원 경제 파트로 이 네 개 분야 꼭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심이 아니라 청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